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저번 주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영상을 녹화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중에 녹화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제 좀 몸이 엄청 춥더니 오늘 좀 몸살기가 있어서 어, 네, 변명입니다만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선정을 좀 안 했고요. 그래서 지수 이야기 좀 하고 그다음에 종목 이야기 좀 한 다음에 일정들 위주로만 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은행 뱅크런부터 파산 관련 이런 리스크까지 좀 동반을 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저번 주죠. 자, 10일까지가 이제, 저번 주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1월달, 2월달에 상승 이렇게 이제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변곡 구간으로 좀 봤었습니다. 2500선을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2500 뭐 이런 위에 선들 있죠. 뭐 50선, 두근 이 자리를 강력하게 넘어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에 이런 자리들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위치라 보여집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런 저점 자리랑 올해 1월 달에 저점 자리를 저점을 좀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2500선, 2550선만 넘기면 추세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저는 그런 뷰로 봤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이 더 나으니까요. 뭐 저도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우선 뭐 이런 저점 자리는 한번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가격대가 돌파가 안 나왔고 안 나온 상황에서 또 하락세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 하락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2월 24일, 27일 날에 개파락 출발 후의 저점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자리들이 재이탈이 했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미 이런 지금 1월 26일부터 뭐 한 3월 초까지만 보면 거즘 이제 한 달간이죠. 한 달간의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듯 싶었으나, 우선 이 27일 날에 개파락 출발하는 이 시가와 저점 자리는 우선은 하방으로 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회복이 좀 강해서 그래, 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온다면은 2500선, 2550선만 넘기면은 참 좋겠다 였는데, 이제는 방향이 좀 잡혀버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박스 구간을 보여주다가 방향을 못 잡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악재들도 있지만, 좀 웃기죠. 진짜 솔직히 따지고 보면 존나 웃기죠. 미국의 뱅크런, 미국의 은행이 파산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날에 얼마 빠졌죠? 거의 좀 3% 가까이 빠지고 막 코스닥은 4% 가까이가 빠졌는데,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뭐 위치이긴 한데 참 웃깁니다. 뭐 한두 번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된 뭐 이런 거 뭐 미리 뭐 맞는 게 뭐 폭락이 한두 번이 아니기는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방향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하방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되겠고, 상방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위치가 되진 않은 저는 그런 자리라 보여집니다. 그래도 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괜찮았죠.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은 지지선의 이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냥 하방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요.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목표, 1차적인 뭐 최소 가까운 1차의 목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안 왔잖아요. 2320선, 뭐 2300선 안 왔고 2230선 안 왔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방의 충족 목표가들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비중을 줄인다든지. 만약에 2500선과 2550선 넘겼던 이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저는 2700선, 800선까지는 올라오는 상승 목표치로 우선 보고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선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고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게 저점을 높여져 간다라고 한다면 뭐 2230선이 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닌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점 자리가 깨지는 하락으로도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다시 재편입되고 좀 하루 이틀 보는 신규주들이 좀 있어서 나가서 저도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 날에 주도주였던 것은 저는 라운텍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뭐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이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모아데이터는 3월 10일 날에 의무 보유 해제가 190만 주 정도가 해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로 기준으로 한번 보면 10일 기준으로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를 할 만한 그런 패턴의 흐름들은 안 나오죠. 아마 10일 전일로 봤을 때 뭐 8일이나 뭐 9일 같은 경우 뭐 그 전으로도 봤을 때는 뭐 생각이 강했던 모습인데 의무 보유 해제를 하고 나서도 이게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을 좀 지워보고 단기 고점 자리 위에 상방 목표 자리들이 다 지워버렸네요. 7,900원 뭐 지금 자리에서 7,900원은 좀 터무니없이 머니까 네, 저는 단기 지지는 요 정도로 좀 잡아놓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뭐 현재가 위로는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420원, 5,450원 정도가 되네요. 5,450원을 중요하게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40원이군요. 네. 아마 5,450원 돌파는 1차 관점으로 볼 것 같고요. 2차 관점으로 뭐 이 자리 5,640원이면 저는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연결이 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조만간 뭐 앞으로 한 1, 2주 안으로는 연결이 좀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이제 라운텍 이야기 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물량이 뭐 짧게는 1개월짜리도 있고 뭐 길게는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도 있지만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장 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A가 많이 옵니다. 시끄러워서 저도 막 거기다 신경 쓰고 이것도 막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라운텍은 이제 시총이 지금 1900억대에다가 유통 비율이 65%면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통비도 1800만 정도가 되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거래량 대금들을 한번 보면 뭐 상장 다음 날에 들어왔던 만큼 좀 들어와 줬습니다. 뭐 이때는 한 2,500만에 뭐 1,400억 정도 들어와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5일선도 좀 올라탄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5일선도 우상향을 보여준 다음에
목요일 날에 이 상장 당일 날의 고점 자리를 넘겨서 상한가 치고 밀렸다가 마무리가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 날에 왜 뛰었나 한번 보니까 반도체 관련 팹리스 이런 걸로 뭐 제작 지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는 저는 이제 요거는 종가 베팅의 관점이었는데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까지는 이제 상한가를 가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이제 갔던 종목이라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근데 이게 시원스럽게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은 아니고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저는 15,5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매매를 좀 접근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시간 외에서 좀 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기회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로보스타를 한번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 아니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 종가 베팅을 했던 게 레이보 로보틱스 수요일 그리고 SBB 테크 목요일 날에 종가 베팅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유로메카인가? 유로메카는 못했던 기억이고 로보티즈인가? 아무튼 요렇게 했는데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유로메카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종목이 뭐 SP 시스템즈도 뭐 상한가인데 이제 로봇 물류 관련을 이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고 아스타 그 뭐 인탑스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했다가 이제 장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그래서 SP 시스템주도 뭐 거좀 한 10%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조금 많이 밀린 듯한 이런 모습이고, 뭐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45,000원이에요. 뭐 이렇게 빠져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뭐 바로 연결이 되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45,000원짜리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올린다 하면 한 번은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라운텍은 장중에 보면서 장중 매매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애들은 좀 단기적으로 뭐 종배라든지 뭐 스윙을 하든지 이렇게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에 주도했던 주도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메카가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제 유로메카도 장중에 이런 로봇주들이 좀 무너지면서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갭이 좀 크게 떠서 이 신고가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열어놓고 보는 건 4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상한가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SP 시스템즈는 이야기를 했고 주도주로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상한가를 도달을 했던 기억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폴라리스 오피스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간다라고 쉽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28%대에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우선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겠고, 3,735원이라는 이때 고점, 이때가 상한가 마감인데 개파락 출발을 한 건가요? 아마 뭐 이 자리가 넘길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증100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매매를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인탑스도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봤던
종목인데 다만 이 선정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공매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불안정한 위치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뭐 41,000원, 42,000원, 뭐 44,300원짜리까지도 돌파를 볼 수는 있겠으나 요즘에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코스닥에 속한 대형주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라든지 뭐 있죠?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 애들이 우선 공매를 이제 피하고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도 올리고 뭐 하면서 뭐 에코프로가 이제 뭐 내부자 공개 뭐 매수 이런 걸로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떴는데 뭐 솔직히 뭐 에코프로는 지금 위치 구간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기존 주주들 다 낮은 가격에서 샀을 테니까 뭐 다 수익일 건데 네. 근데 좀 뭐 그런 이제 정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죠. 역시나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뭐 코스닥 150에 속았다, 뭐 시총이 굉장히 크다, 뭐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코스닥에 뭐 속한 대형주들은 뭐 코스피 대형주면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신뢰가 높지만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을 뭐 대형주들 뭐 이렇게는 신뢰가 그렇게 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탑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공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동시에 같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패스를 했었습니다. 아마 인탑스도 상한가를 쳤던 걸로 도달하고 빠졌네요. 그 다음에 SBB테크도 뭐 보면은 로봇주로 갔고 이제 신규 그 신고가 자리를 좀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3월 16일 날에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했던 자리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보면 뭐 전일도 그렇고요. 뭐 이런 자리들은 솔직히 뭐 물려도 그렇게 뭐 쫄만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간 외 상한가를 가져서 내일이면 좀 더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갭이 16% 떴고요.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저는 솔직히 시가 부분 뭐 한 16% 20% 네, 요 사이에서 다 탈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로봇주들이 공통점이 금요일날에 다 갭이 떴다라는 게 이제 갭이 떠서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뭐 신규 뭐 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가 지속 연결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SBB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SBB도 한번 선정을 해서 더 볼 것 같고요. 라운텍은 이제 여기 선정을 했는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있고요. 마인즈랩 한번 볼게요. 아마 마인즈랩은 이제 일정 관련이 좀 있어서 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얘도 상장한지 뭐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뭐 한 2살 정도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시총 1600억에 유통수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450만 정도라서 뭐 크게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애들 갈 때 관련 이제 뭐 GPT 뭐 이런 애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갈 수는 있는데 저는 마인즈랩은 뭐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겠지만 뭐 금요일날 종가가 굉장히 나쁘진 않네요. 저는 이런 자리 돌파하면 신고가 자리 돌파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눌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눌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림 주변은 사고요. 올라가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눌림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3만원짜리는 저는 간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도주로 선정은 뭐 하진 않겠습니다. 마인즈랩이 제가 매매를 한번 잠깐 장중에 이제 장중에 매매죠.
언제였을까요? 아마 이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장중에 돌파로 이제 좀 보고 신고가 돌파로 이제 연결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장중 단타를 했던 종목인데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도주는 이제 SBB테크가 하나 더 플러스가 돼서 이 정도로 볼 건데 뭐 라운텍을 굳이 뭐 매매를 공격적으로 할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애들 있죠. 로봇주들은 뭐 특정 가격이 온다든지 뭐 하면은 저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 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일정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FOMC 앞두고 뭐 한 1.2%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한번 차트를 좀 보고요. 핸드폰으로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한 4일간? 3, 4일간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서 지금 하방으로 좀 갈 듯 싶었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은 다르게 하방으로 갈 듯 싶었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와가지고 상방으로 연결이 되는 저는 그런 자리라 보여집니다. 차라리 나스닥이라도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장도 뭐 반감대적으로 따라가서 상승장 추세가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날 하락 마감은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올렸던 그런 상승 구간을 그만큼 다음 주에 빠져버려가지고 다시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뉴스들을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보면서 제가 참고를 하는 일정에 그 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써니 에코라고 이제 블로그를 저는 자주 보는데 그분 거를 좀 참고를 했어요. 20일부터 20일까지 뭐 시진핑 방러 해가지고 데모 뭐 현대 에머네요. 현대 에버다임 뭐 등이 있는데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데모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발성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발적으로 시세가 갭들고 좀 죽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월 22일 일정은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인데 그 전에 애플페이 관련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아닐까. 차트도 한 번씩은 돌려봤긴 했는데 재료 소멸이거나 뭐 뜬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절대 연결이 될 수 있을 그런 재료 아닙니다. 일정도 아니고요. 단발입니다. 하루 이틀짜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기업 설명회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은 대기업의 인수 관련 등에서부터 이렇게 로봇 테마가 돈다라고 한다 했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봇 21일 일정이면 로봇주들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엔비디아 GTC 2023이 개최가 됩니다. 관련주로 봤을 때는 MDS테크가 가장 공식적인 엔비디아의 그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C랩 요 정도인데 아무래도 요것들 돌면은 뭐 챗봇 AI 요런 애들도 같이 한번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셀바스 AI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의 경고 뭐 이런 딱지가 다 지금 벗겨져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강했던 게 이 삼성에서의 그 무슨 로봇 관련으로 해가지고도 또 엮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한 것 같고 여전히 기대가 되는 코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챗봇 AI 뭐 이런 애들이 다시 돈다면 기존에 강했던 셀바스나 뭐 코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로메카 이런 애들도 뭐 로봇 관련으로 이제 또 상한가로 좀 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였을까요? 뭐 솔트룩스 등 있죠. 뭐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KT 이런 애들도요. 3월달 들어오고 나서 눌릴 만큼 눌렸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이제 반격을 한 번쯤은 줘야 되는 전 그런 자리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도 좀 안 좋고요. 몸살기가 있는 건지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점심까지도 정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겨우겨우 예, 사우나를 좀 해가지고 컨디션이 올라온 듯 싶습니다. 아마 꽃샘 추위가 또 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기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까봐야 또 그리고 시장이 끝나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나스닥이 상승장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 추세로 시원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매매하기 힘든 장, 정말 거래 대금이 확 줄어가지고 유동성이 없는 이런 시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도 돌 때 확 돌면서 좋은 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아마 장중에 라이브 이 관점을 또 찍거나 아니면 조금 플랫폼을 변경을 해서 장후에 찍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달라진 멘트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한 일주일 정도는 해보고요. 이거 장중에 하면은 조금 그런다라고 하면은 제가 장 마감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이제 또 꾸준하게 장중 라이브 관점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거 보면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지수도 좋고 시장도 좋아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